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아주 심각한 거품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20억, 30억짜리 가상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고 경제 성장률 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은 상가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대기업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수출 줄고 관세 폭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수는 이미 죽었는데 집값만 폭등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폭락이 아니라 정상화가 왜 시작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경제와 시장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동안 경제 뉴스가 어렵고 투자 판단이 막막하신 분들 많으셨죠. 제 신간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용어 상식이 나왔습니다. 경제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기본 경제 용어만 담았습니다.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에서 지금 바로 구매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이어가면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수준에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10년 넘게 누적된 정부 부채와 이자 부담 때문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년 뒤에는 134%까지 치솟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 평가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발표 이후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연 5%를 돌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은 국채라는 정부 대출의 이자가 올라갑니다. 정부의 자금 조달 금리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미국 정부가 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국 정부마저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면은 다른 나라들은 자동으로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돈을 빌려야 합니다. 시장 금리가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리 인하 연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끌족들, 투기꾼들, 토건족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금리 인하가 더욱 멀어지는 소리와 같습니다. 미국이 부채 문제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될 거란 공포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7.3%를 기록했고 무려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대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실제 물가가 오르기 전인데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체감적으로 물가가 뛸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 인플레가 오르면은 기업은 미리 가격을 올리고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결국 실제 물가도 따라 오르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똑같은 흐름이 있었고 결과는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폭탄, 감세 정책, 지정학 리스크 증가 등은 인플레이션 재폭 등 조건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질 것이고 우리나라 대출자는 더 오래 버텨야 하고 부동산 시장엔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연준은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실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은 생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와 발표 수치가 따로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안 좋은 신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0.5%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죠. 문제는 미국이 휘청하면은 우리는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이 흔들리면은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같은 수출 주력 산업이 경기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면은 한국 제조업과 일자리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모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산업들이 어려워지면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흔들리면서 달러 가치도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달러 약세가 곧 원화 강세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수출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전보다 비싸게 주고 구매해야 됩니다. 특히 문제는 자동차입니다. 지금 한국의 수출 비중은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 수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자동차 절반 이상은 미국에 수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같은 가격의 자동차를 팔아도 달러로 가격을 바꾸면은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금 트럼프가 관세까지 부과하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가격은 더욱 높아집니다. 물론 트럼프가 관세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이고 있기에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도 문제입니다. 미국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해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가격은 비싸지고 관세까지 맞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마저 둔화되면은 우리나라 산업은 삼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또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929조 원으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만 무려 9조 7천억이나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 사려고 빚을 더 낸 겁니다. 물론 카드값 같은 소비로 쓰이는 부채는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에 허덕이면서 소비도 줄이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빚내서 부동산을 사는 초초영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수는 무너지고 수출도 위태로운데 빚내서 집을 사다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가든 개인이든 부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끌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됩니다. 쉽게 말해 대출이 완전히 막힌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영끌의 마지막 희망처럼 남아있던 신용대출, 기타 대출 이제 전부 다 막히게 됩니다. 사실 DSR 3단계 도입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호구는 모을 만큼 다 모았습니다. 집값은 띄울 만큼 띄워놨고 대출도 늘릴 만큼 늘렸습니다. 이제 와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대출이라는 족쇄를 채워놓고 이리저리 굴리기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가산금리 적용해서 원금 회수하고 연체되면은 경매 넘겨버리겠다는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 발표로 대출 파티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미국의 시장금리는 다시 오르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채로 집 사겠다고 하는 금융노예들이 가득입니다. 물론 이제는 DSR 3단계 규제가 시작됩니다. 영끌들의 마지막 희망에 탈출구까지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출로 시장을 떠받쳤다면은 이제는 경매가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정상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